네, 지금까지 저희가 한 내용은 파일에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거나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용한 가장 최종단에서 이용한 거는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들을 읽어드리거나 데이터를 파일에 씁니다. 바이트 단위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어떤 파일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파일 인풋 스트림이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형태가 텍스트,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파일을 복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작은 파일, 큰 파일, 리드 한 다음에 라이트해서 복사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파일이 텍스트 파일이든 뭐 DAT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든 뭐 MP4 동영상 파일이든 파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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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트 이렇게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바이트씩 읽어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저께 했었던 것처럼 뭐 1024나 4096 바이트씩 읽어드릴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안에 파일 안에 작성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바이트대로 읽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일의 형식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텍스트 파일을 다룰 때. 우리 어제 텍스트 파일 리드 라이트를 했었죠. 근데 한 바이트씩 읽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어요? 한 바이트씩 읽었을 때 영어는 한 바이트만 읽어도 H라고 하는 문자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었죠. H, E, L, L, O 이런 것들 한 바이트씩만 읽어도 글자가 제대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말로 안녕 이렇게 했을 때 한 바이트만 읽어서는 아니라고 하는 우리나라 한 글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다룰 때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어드린 내용이 바로 문자나 문자열로 변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바이트들을 읽은 다음에 그 바이트를 한 바이트를 사용하거나 혹은 두 바이트나 세 바이트를 조합해서 글자 하나를 만들어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사만 할 때에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원본 파일에서 다른 파일로 복사를 할 때에는 그냥 바이트 읽어가지고 똑같이 바이트도 써버리면 되니까 그냥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파일에서 읽은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바이트를 읽는 것보다는 문자들을 읽어드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스트림이 또 있어요. 아직 우리가 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스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새 패키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점 자바점 파일 9번이라고 할게요. 파일 9번이라고 하고요. 어, 9번 패키지에서 클래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인 9번 패키지 에듀점 자바점 파일 9번이고요. 네임은 파일 메인 9번.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세요. 메인. 제가 메인을 만들지를 않았군요. 안 만들었으면 만들면 되죠. 네, 일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요. 코드를 만드는 건 나중에 할게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input, output 스트림, 입출력 스트림은요. 입출력 스트림은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입력과 출력의 기본 단위가 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이트씩 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바이트. 버퍼를 사용하더라도요. 어저께 1024바이트 혹은 4096바이트라고 하는 바이트를 사용하더라도 그 바이트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바이트씩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I/O 스트림,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은 입출력의 기본 단위가 바이트 단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모든 파일 형식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파일 형식에서 사용 가능해요. 모든 파일 형식이라고 하면 뭐 텍스트 파일뿐만 아니라 뭐 동영상 파일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미지 파일, JPEG과 같은 이미지 파일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는다, 쓴다라고 하는 게 모든 파일에서 가능한 그런 게 인풋,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인풋, 아웃풋 스트림. 클래스 종류에는 이런 게 있죠. 인풋 스트림 그리고 아웃풋 스트림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두 개를 나눠서 쓰기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게 뭐가 있냐면 파일 인풋 스트림이 있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이 있고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다. 이렇게 쓸게요. 귀찮게나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게 파일 인풋 스트림이고요.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는 게 파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해 왔었던 가장 기본 스트림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그래서 이거를 이용했었죠. 이걸 이용해서 파일에서 한 바이트씩 읽고 파일에다가 한 바이트씩 쓰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배열을 사용할 때에도 그래서 바이트 배열을 사용했었던 거예요. 문자열, 스트링을 사용했던 게 아니라 바이트들의 배열을 읽거나 바이트들의 배열을 쓰거나 그런 일을 했었던 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와 대조적인 게 있어요. 인풋 스트림과 비슷한 게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아웃풋 스트림과 비슷한 게 라이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라이터. 자,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문자 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스트림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입력과 출력의 기본 단위가 바이트가 아니라 인코딩 되어 있는 문자 단위예요. 인코딩 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MS 윈도우즈 같으면 인코딩 타입이 다 다르다고. 한글 OS냐, 한글 윈도우냐, 영문 윈도우냐,
혹은 뭐 중국어 윈도우냐 일본어 윈도우냐에 따라서 문자들을 인코딩하는 인코딩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에서 사용하는 기본 인코딩 타입은 UTF-8이에요. UTF-8. 리눅스 OS를 사용하는 그런 PC들도 있는데 리눅스 기본적으로 UTF-8이에요. 근데 한글 윈도우만 MS 윈도우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의 인코딩을 써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코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자들이 제대로 읽히기도 하고 엉뚱한 문자로 잘못 깨져서 보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클립스 사용하실 때 처음에 제가 인코딩을 UTF-8로 맞춰놓고 시작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인코딩 UTF-8로 안 맞춰놓고 제가 작성한 파일을 여러분들 PC에서 열면 깨져서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깨지는 거를 또 제대로 보이게끔 하려면 인코딩 맞춰주면 제대로 보였었죠. 네. 그게 바로 인코딩이에요, 인코딩. 그러니까 문자마다 그 문자에 약속되어져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거를 유니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니코드가 약속되어지는 방식이 인코딩이에요. 이게 뭐 UTF-8도 있고요. UTF-16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리더나 라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텍스트 파일, 모든 파일 형식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파일 형식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 파일에서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모든 파일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던 반면 단점은 텍스트 파일에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읽어내기는 우리가 다시 바이트들을 조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리더나 라이터와 같은 클래스는 장점은 텍스트 파일 문자 단위로 읽어드리기 때문에 인코딩 타임만 제대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그냥 리드하고 읽어드린 게 문자 하나를 읽어드린다는 얘기예요. 한 바이트를 읽을 수도 있고 두 바이트를 읽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다룰 때는 굉장히 편해요. 편한데 단점은 다른 형식에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나 음성 파일이나 이런 데서는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걔네들은 문자가 아니잖아요. 문자를 볼 수도 없어요. 그죠? 네.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리더라고 하는 거를 상속받는 게 있어요. 리더를 상속받는 게 뭐가 있냐면 인풋, 스트림, 리더. 끝에가 리더로 끝나요.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리더 클래스예요. 이 인풋 스트림 리더를 상속받아서 파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이 파일 리더는 기본 인코딩 값이 운영 체제의 인코딩을 따르는 리더 클래스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맥에서 파일 리더를 사용하면 인코딩은 UTF-8이 된다는 얘기고요. 똑같은 파일 리더를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맥이나 리눅스 프로그램에서 실행이 되면 인코딩이 UTF-8로 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값이. 한글 윈도우에서 파일 리더를 사용하면 인코딩 값이 EUCKR이라고 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파일 리더는 운영체제의 인코딩 방식을 따라요.
운영체제의 인코딩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문자들이 깨져서 막 보였어요. 깨져서 보였어요. 근데 그 부모 클래스는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생성할 때. 인풋 스트림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생성할 때 UTF-8이냐 아니면 코리언이냐 UCKR이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프로그램 뭐 맥에서 실행이 되든 아니면 한글 MS 윈도우에서 실행되든 똑같은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그런 클래스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바 8까지는 이렇고요. 자바 8까지는 이렇고 자바 11 버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바 11 버전부터 파일 리더도 인풋 스트림 리더처럼 인코딩 타입을 설정할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설정할 수 있게끔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자바 8까지는 설정을 못해요. 설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인풋 스트림 리더는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파일 리더는 인코딩 타입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의 인코딩 방식을 따른다. 윈도우스냐, 리눅스냐, 맥이냐 이런 운영체제를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라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터를 상속받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가 있어요.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코딩 타입을 지정할 수 있는 라이터 클래스예요. 얘를 상속받아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파일 라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기본 인코딩 값이 운영체제의 인코딩 방식을 따르는 라이터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게 얘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보여드리고요. 파일 리더와 파일 라이터를 썼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이거를 사용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운영체제 인코딩 방식 뭐 이런 말이 나오니까 OS라고 하죠. 운영체제를 영어로 OS라고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이고요. 운영체제의 인코딩 방식.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한글 MS 윈도우즈를 사용을 하죠. 한글 MS 윈도우즈는 EUCKR. 이거를 부르는 다른 말들이 있어요. 이걸 부르는 뭐 MS에서 만든 거다. 그래서 MS 949, CP 949 뭐 이런 식으로도 불러요. 네. EUCK 그러니까 근데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보통 EUCKR MS에서 만든 코드 페이지 949 이거 코드 페이지였지. 코드 페이지 949. 네. 그래서 요게 인코딩 이름이에요. 인코딩 이름. 그냥 같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되고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거의 안 계시겠지만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는 UTF-8. 그러니까 윈도우스 OS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PC의 운영체제는 전부 다 UTF-8이 기본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글 윈도우스만 이거고요.
영문 윈도우는 또 달라요. 윈도우스 뭐 1252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영문 윈도우가 MS 1252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운영체제마다 인코딩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파일 리더나 파일 라이터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한글 윈도우스에서 사용이 되면 파일 라이터는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한글 윈도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더라도 인풋스트림 리더를 사용하면 EUCKR도 읽을 수가 있고 UTF-8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트 스트림은 말 그대로 한 바이트 읽어드리는 거고 캐릭터, 문자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문자 단위로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문자 단위라고 하는 게 때로는 1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2바이트나 3바이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자 하나가.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읽어드리는 바이트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문자 스트림입니다. 문자 스트림. 그래서 문자 스트림은 리더와 라이터로 끝나요. 리더와 라이터로 끝나고 바이트 스트림은 스트림으로 끝납니다.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인풋 스트림인데 뒤에 리더가 붙어 있죠. 얘는 인풋 스트림이 아니에요. 리더예요. 리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것들 있죠. 이거 말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던 것들은 전부 다 보조 스트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위에서 정리한 것들은 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고요. 파일 인풋 스트림, 파일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고 리더, 파일 리더, 라이터, 파일 라이터 얘네들은 전부 다 파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성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파일이 있어야 된다.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스트림이니까 파일이 있어야 생성할 수가 있겠죠. 인풋 스트림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읽어드릴 거예요? 파일이 있어야 읽어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파일에서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스트림과 연결이 되는 것들을 보조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조 스트림. 그 보조 스트림이 우리가 사용했던 게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른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들이에요. 자, 이거랑 유사하게 보조 리더가 있어요. 버퍼드 리더가 있고요. 버퍼드 리더가 있고 버퍼드죠. 죄송합니다. 버퍼 인풋이 아니라 버퍼드 인풋, 버퍼드 아웃풋, 버퍼드 라이터가 있어요. 위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오전까지 사용을 해왔었던 것들이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인풋 스트림 리더나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리더 라이터 객체와 연결해주는 스트림인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IO, 인풋 아웃풋 스트림과 연결하는 스트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쓸까요? 버퍼드 인풋이나 버퍼드 아웃풋이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보조 스트림이란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과 연결하는 스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 리더 라이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리더와 라이터 객체, 리더 라이터 객체와 연결하는 스트림이에요. 얘네들은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리더, 오브젝트 라이터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읽을 건가요? 문자를 쓰고 문자를 읽을 거란 말이에요. 오브젝트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레이 리스트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어레이 리스트를 다루는 거는 그건 바이트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리더와 라이터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문자열들을 어떻게 읽고 문자열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라는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리더, 오브젝트 라이터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클래스 이름들은 다 정리를 해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저희가 어저께까지 사용했었던 거,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그 학습해야 될 내용이 남아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을 사용할 때 거기에 붙여주는 것들. 그럼 리더와 라이터를 사용할 때는 무엇을 붙여주느냐? 버퍼드 리더와 버퍼드 라이터를 붙여준다. 역할은 뭘까요? 메모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모리에서 읽어드리고 메모리에다가 라이트를 한다. 얘네들의 목적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버퍼드 인풋하고 버퍼드 아웃풋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리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리는 된 것 같고요.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거는 저희 점심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